이런 이제 실제 국가 기관하고 국민하고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 구별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 적용할 법과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한 논점으로 시험에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91쪽에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부르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중요도는 뭐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해둬야 되죠. 자, 옛날부터 써오던 명칭은 특별 권력 관계. 근데 그게 뉘앙스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꿔 부르지. 특별 행정법 관계라는 말로. 그래서 그게 같은 걸 표현한다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왜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자면, 우리 아까 뭐였지?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가 된 거야. 여기서 우리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 중에 권력 관계와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 그런데 권력 관계를 다시 둘로 나눴어요. 독일에서 둘로 나눠서 권력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일반 국민들에게 뭐 세금을 내라, 또 너한테 신청받았으니까 너한테 허가해 준다, 뭐 영업하지 마라,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가 법에 따라 명령 강제하는 관계 있지. 요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이름을 불렀어.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가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 국민들 중에서 국가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지? 그다음에 교도소 수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가하고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이름을 부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예로 이 특별 권력 관계 하면, 권력 관계니까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관계인데, 특별 누구냐?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는 교도소 수용자라든지 또는 국공립학교 학생이라든지. 학교 학생. 국공립학교 학생 중에서도 특히 뭐 육군사관학교 생도란데, 육군사관학교 대학이야. 육군사관학교 생도면 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대학이야. 그래서 막 다 무료 아니야? 국가가 다 무료로 교육시켜서 군 장교로 키우잖아. 그치? 공군사관학교, 뭐, 그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뭐 돈 엄청 든다 그러잖아.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강제하는 관계, 이걸 특별 권력 관계로 부른 거야. 이렇게 옛날에 독일에서 19세기에 이렇게 구별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뭐 영업 정지시키고 뭐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법률 유보원칙,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고 등등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간단히 이게 다 책에 있는 거야. 네, 간단히 먼저 여기는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게 되고, 만약에 위법하게 뭔가 불이익을 줬다면 당연히 사법심사, 즉 소송을 허용하고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반면에 여기 이 국가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19세기에 과거에는 여기는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된다.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대통령 같은 자라 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알아서 막 명령 강제해도 되는 거고, 이건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송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 관계다. 이렇게 나눠봤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구별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야, 어떻게 오늘 다 법치국가인데 법에 적용을 안 받고 법에 안 따라도 뭐 명령 강제 막 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오늘날에는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일반 국민들하고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하고는 좀
그 특별한 목적 달성에서 좀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은 좀 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그 특수성 때문에 법에서 좀 특별하게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고, 또 억울하면 소송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다 억울하게 잘리고 그러면 다 행정소송 한단 말이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수성은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 명령 강제하는 거하고는 좀 폭넓게 좀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성은 인정되지만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다 억울하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그래서 이름도 옛날에는 옛날 명칭으로 특별 권력관계란 말을 쓰면 옛날의 뉘앙스, 여기 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관계다. 재판 대상도 안 되는 거다. 말하면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알아서 해도 되는 영역이다.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뉘앙스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오늘날에서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에 의해서 약간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관계에서 이름도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부르죠. 행정법이 적용돼야 되는 관계인데 법에 의해서 특수성은 인정될 수 있는 관계. 응? 그런 정도로 바뀐 거예요. 응? 자, 그런 흐름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서 제목에 1번 전통적 이론 했죠? 19세기 독일에서 생겨난 이론이야.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 쭉 읽어나가 여기. 그 의해서 특별 권력 관계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특별한 권력을 기초로 성립되어 그 특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등에게 그 구성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배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상대방은 그의 복종이 요구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관계다.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다. 이렇게 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와 대비시키면서 동그라미 3번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 목적 달성에서 뭐 세금 부과하듯이 명령 강제하는 그런 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고, 이런 식으로 대비시켜서 구분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과거 19세기에.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특별 권력 관계다. 지금은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보는 얘가, 여러분 쌍가루 2번 보세요. 쌍가루 2번. 뭐야? 얘가 한 4종류로 크게 구분했죠? 요거 체크. 4종류. 근무관계, 공법상 근무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관계, 군인으로 군복무하는 관계, 그 다음에 영조물 이용 관계. 영조물이란 게 도서관, 박물관, 교도소 같이 공공시설물을 가리켜요. 응? 그 이용하는 관계. 그러니까 국공교박교 학생, 교도소 수용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죠. 그 다음에 특별 감독 관계라고 하는 유형이 있죠. 이거는 이제 국가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응? 국가가 그 특정한 사업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 제대로 하나 감독하는 관계. 응? 네 번째가 사단 관계, 공법상 사단 관계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와 그 단체 구성원의 관계. 응? 4가지 유형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냥 4가지가 있는데 예로는 내가 여기서 1, 2번에 해당하는 예를 주로 써놨죠. 공무원, 군인, 수용자, 응? 국공립 학생, 이게 잘 많이 들어집니다. 응?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관계 옛날 같은 뭐라고? 다 법에 적용 안 받고, 응? 법률에 근거 없어도 막 명령 강제 내려도 되고, 억울해도 다 대상자들은 소송 못 하고, 응? 이런 관계죠. 오늘날은 다 바뀌었다. 180도.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응? 다 억울하면 소송할 수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법의 적용을 받되 법에서 좀 폭넓은, 응? 어떤 공권력 행사할 때 좀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뭐 특수성을 존중하는 그런 법적 규정을 둬서 특성은 존중하긴 하지만 법치가 적용되는 관계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과거 얘기 쌍가루 3번 특성이 뭐야? 과거 19세기에 따르면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관계로 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관계, 법치주의 적용 배제되는 관계다. 19세기 논리에 따르면.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우리 배운 단어 법률 유보 원칙 적용 안 된다. 법률 유보 원칙이 뭐였어요? 법률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 없어도 막 명령 강제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2번 기본권을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응? 기본권도 막 법률에 근거 없어도 제한할 수 있었대. 응? 그리고 3번 사법심사. 재판 대상도 아니라고 봤어. 그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본 거지. 응? 사법심사 배제. 이게 이제 세부 내용이죠. 응? 여기 쌍거로 3번도 중요. 그러면 이런 논리 왜 만들어냈을까? 바로 쌍거로의 4번에 보면 어디에서만 만들어낸 논리라고? 오직 독일에서만 생겨난 논리야. 응? 오직 독일. 우리가 같은 대륙법계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도 없었고 영국, 미국 쪽 이런 데도 없어요. 오직 19세기의 후진국이었던 독일에서 생겨난 논리야. 그 독일에서 생겨난 이 논리를 누가 좋다고 본다 온 거야? 일본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식을 시켜서 우리나라도 이런 논의를 해놓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독일의 특유한 거다. 독일에서만 생겨난 거다. 응? 그리고 두 번째 줄, 이거 시대적 배경. 자,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정. 아직 군주가 있어요. 세습 때는 군주가 있는데 왕은 이제 군주는 세습해서 이제 군주는 되지만 자, 옆에 나라들이나 시대가 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헌법 만들고 뭐 헌법에 따라 국가 통치해야 돼. 운영해야 돼. 이제 왕이 지멋대로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어.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 군주는 존재하지만. 응? 그러니까 군주가 뭘 하는 거야? 아, 좋다. 일반 국민들에게 뭐 세금 부과하고 뭐 명령 강제하는 거 다 법치주의에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다 소송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를 이제 받아들이는 대신에 법으로 만들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군주의 자유 영역을 보장해라. 달라. 응? 적어도 뭐 공무원이나 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주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 법의 통제를 안 받고 또 재판도 안 받고 하는 고유 영역을 남겨달라. 이러면서 타협으로 생겨난 거야. 응? 즉 이제 시민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 국회가 생겨나서 그죠?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 부과하는 건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야 된다. 위법하게 하면 다 재판 대상이 들어간다. 이거를 이제 주는 거야. 군주가 양보하지. 그거는 넘길 수밖에 없어. 대신에 군주의 자유 영역을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의회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얻어내는 대신에 그건 낭보해 준 거야. 타협. 그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 정치 시대에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 국회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대신에 군주에게 법의 통제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자유 영역을 보장해 주는, 즉 군주와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 의회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생겨난 산물이다. 이게 시대적 배경이라면, 그렇죠?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정 시대 군주와 의회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 그리고 이러한 지금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되는 그런 관계, 이게 있을 수 있다라면서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어용 논리가 개발이 됐어. 그 이론적인 기초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이른바 불침투설이야. 불침투설. 그 학설 이름을 불침투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침투를 못한다는 거지? 어디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인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되지. 권리 의무의 주체라 그래. 여러분이나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권리 의무를 갖는 자야. 그러면 이제 전제가 있어요. 법이란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와 또 다른 권리 의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게 법이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 권리 의무자, 또 한 사람의 개인 권리 의무자, 이 권리 의무를 갖는 자들 사이에는 다 법이 적용되는 관계. 그러면 자, 국가. 이 국가라는 존재도 뭐야? 하나의 개인처럼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개인과 같이 본 거야. 그러면 국가도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 그럼 어떻게 돼? 국가와 개인 사이 어때? 권리 의무자 사이니까 여기도 법이 적용되는 관계. 응? 그죠? 다
다 법이 적용되는 관계.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어 공무원은 어떨까? 이거는 국가하고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이다 이거야.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국가하고 하나의 일체화된 거야.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을 보면, 자, 우리 개인이 있어. 그러면 이게 머리, 손, 발. 그러면 이 손, 발, 머리 이거 개인하고 동떨어진 존재야? 아니죠. 나의 손과 발이 나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잖아. 나의 손발이 한 행위는 나 개인이 권리자도 되고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 그럼 그런 논리를 적용한 거야. 국가라는 존재도 하나의 생물학적 개인처럼 취급을 해서 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국가의 일체화되어 있는 국가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면 나 개인하고 나의 손발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다 법의 하나의 나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이 공무원은 국가의 손발과 같은 존재야. 응? 이 관계는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응? 이게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다. 응? 그 얘기가 국가의 조직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 이래서 그걸 불침투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래.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설명이 쭉 있으니까 이른바 불침투설이라는 게 그 이론적 기초였다. 그 당시 이런 논리에 어용 이론이야. 이런 걸 정당화시켜준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밑에 특별 권력이라는 거는 뭐야? 말하면 뭐 국가 아니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공무원, 군인, 수용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정 목적에 따라서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지? 명령권 별건 없어요. 그리고 안 따르면 어떻게?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 군인, 수용자 등에 뭐 어떻게 돼? 징계. 여기서 포인트는 징계입니다. 징계. 다음 페이지 위로 올라가. 제목 첫째 끝에 뭐라 했어요? 징계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징계권. 그 징계해서 주는 벌을 징계벌이라 그래. 징계벌을 줄 수 있는 권한. 응? 시험 문제 나는데 거기다 형벌권 그러면 X란 말이야. 왜? 형벌이라는 거는 일반 사회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주는 벌이에요. 근데 이 공무원, 수용자, 군인 이런 사람 일반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 내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는 벌이거든. 징계벌을 줄 수 있는 권한. 이게 징계권이에요. 특별 권력이라는 것에 형벌권이라고 그러면 안 돼. 징계권. 응? 그거에 유의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째 성립 및 소멸 사유. 자, 여기서는 성립 사유에 포인트를 두는데, 자,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야? 응? 법률. 또 하나는 동의. 그죠? 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는 강제지, 강제. 응? 예를 들면 교도소 수용자가 돼가지고 국가의 어떤 교도소를 이용하는 관계. 그럼 강제로 이용하는 관계를 맺는 거죠. 강제. 군인으로서 입영 통지서 받아서 강제로 군입대해서 군복무하는 관계도 강제로 법률에 성립되는 거지. 근데 육군 사관학교 입학해서, 그지? 국립대학교 다니는 관계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동의에 성립되는 관계도 있죠. 응?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 다 법률에 의해서만 강제로 성립된다. 그러면 X예요. 예, 법률에 의한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로는 동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 그런 관계들. 그래서 동의도 진짜 자발적인 동의에서 맺는 관계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해놔서 하는 이제 강제적 동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의무교육 제도를 하잖아. 여러분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애 학교 안 보내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그 보호자 부모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거 국공립학교 의무교육 시키라고 애들 학교 보내는데 그 동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보내면 처벌하니까 보호자. 그래서 그거는 딱 하나, 강제적 동의는 딱 하나가 바로 취약 연령에 도달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시키는 거 있잖아. 응? 그게 유일한 강제적 동의의 예로 들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성립사유로 크게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성립되는 경우와 동의에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는 또 진짜 자발적 동의와 강제적 동의 이렇게가 있다. 응? 이해하실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던 과거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는 법이 적용 안 되는 관계. 응? 그래서 이런 논리 왜 만들어졌나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 시대가 흐르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응? 아니 국가의 그 법치국가를 손해놓고 법이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응? 그리고 뭐 공무원을 하나의 권리 의무자가 아니라 국가의 그냥 구성 부품으로만 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다 깨진 거야, 그런 논리가.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론에 대한 비판 및 재검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개설이란데 어쩌고저쩌고 쭉 눈으로 보되 키워드 거기 보면 1972년 두 번째 줄 뭐 있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수용자 사건 판결. 그지? 그거 비추하죠. 줄이면 그냥 수용자 사건 판결. 응? 자, 그 다음에 이 수용자 사건 판결이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온 거야? 전통적 이론을 강화시켜서 붕괴시키는 결정타가 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자,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가 있어. 독일의 교도소에. 응? 근데 이 사람 아마 교도소에서 교도관들한테 뭐 구타당하고 좀 가혹행위를 받았나 봐.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써. 이런 일이 교도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걸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응? 편지를 써서 이제. 근데 교도소는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그러면 교도소장이 다 봐. 편지를 검열해. 다 읽어보고 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한단 말이야. 외부로 발송 여부를. 응? 근데 교도소장이 읽어보고 외부로 안 보내는 거지. 응? 이랬더니 이 수용자가 반발하는 거지. 응?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할까? 근데 이 교도소장이 안 보내는 건 이 편지 검열하고 발송 이거 안 하는 거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어. 과거의 19세기 논리에 따르면 수용자들한테 법률로 뭐 이렇게 뭐 명령 강제 안 해도 되잖아. 누가 했냐면 교도소장이 정한 교도소 운영 규정이 있어. 교도소 운영 규정에 따라 편지를 검열하고, 뭐 그 교도소에 뭐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럴 우려가 있으면 이거 발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다 교도소장이 정한 규정이야. 그 규정에 따라 이제 발송 거부한 거야. 그랬더니 이 수용자는 법원에 소송을 냈어. 뭐라고 소송했을까? 아니, 내가 죄를 져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은 돼 있어.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다음에 내가 국민의 지위가 없어진 거 아니다. 그러면 헌법을 보라.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에게는 뭐가 보장돼? 통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응? 기본적인 권리로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돼 있고, 만약에 뭐 사회 질서 유지, 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 국민의 이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하라고 돼 있다, 헌법에. 그런데 이거 법률에 정해진 게 아니라 행정기관인 교도소장이 만들어 놓은 교도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거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위법이다. 법원에 소송을 낸 거야. 그런데 법원은 기존의 논리에 따라 판결을 해요. 기존 논리는 뭐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 재판 대상이 아닌 영역, 재판을 안 받아주는 것이.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간 게 독일의 이제 헌법재판소에다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는 판결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야, 이 죄수도 죄값은 치르고 있어도 일단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헌법이 보자는 기본권을 누리는 자고,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 누리는 자고,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거, 그 논리 맞다. 법률이 아닌 행정안의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니 위헌이다. 판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다? 소위 특별 권력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확립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를 깨뜨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얘기 알았죠? 그러면 그 얘기 알고 그 다음에 쌍가르 2번도 공부해야 된다. 독일의 학자인데 이름이 울레래. 울레. 이름이 특이하지? 울레라는 학자가 이 기존의 논리를 수정을 했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시험에 곧잘래. 그러니까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대해서 출제를 하면 이 울레 얘기를 거의 한 줄 써. 응? 울레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 이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 특별 권력 관계라고 얘기했던 영역을 두 가지 영역으로 쪼개보지. 소위 기본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과 업무 수행 관계 내지 경영 수행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개의 영역으로 쪼개보재. 응? 그래서 자 울레 수정설 하면 어떻게 됐어? 첫째 줄 끝에 전통적 특별 관계 뭐로 나눴다고? 기본 관계라는 영역과 경영 수행 관계. 경영 수행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출제자는 업무 수행 관계라고 번역을 했었어. 업무 수행 관계. 그래서 둘로 나눈 후 어떤 영역은 법치주의가 적용돼야 된대. 기본 관계라는 영역은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사법심사, 재판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경영 수행 관계 내지 업무 수행 관계라는 영역은 여전히 행정기관의 자유 영역으로 남겨뒀다. 응? 그거는 재판 대상 안 되는 영역으로 보자. 응? 이렇게 수정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지? 동그라미 1번 기본관계, 밑에 동그라미 2번 경영수행. 기본관계는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죠? 뭐 승진시키고, 징계하고 이런 거 있지? 그 공무원의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응?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권리, 의무, 신분 이런 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하고, 그지? 기본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재판 대상이 되는 영역. 응? 반면에 경영수행 관계는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신분에 직접 영향은 없고 상관이 어떻게 될까? 공무원들은 당신 오늘 어디로 출장 다녀와. 이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신분 권리면 직접 영향은 없어. 응? 그냥 업무 수행 관계. 오늘 어디로 출장 다녀와. 또 국공립학교에서 학생에게 무슨 과제를 부여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는 그 대상자의 어떤 법적 신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없고 행정 조직 내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거 있지? 이런 건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응? 재판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과제를 내줬다 하고 학생이 국공립학교 학생이 이런 과제를 내주는 법이 어딨냐? 이거 위법이하고 소송하고 이럴 거리로 안 문다는 거지. 그건 행정기관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영역으로 보는 게 경영수행관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적어도 과거에 몽땅 특별 권력관계라는 이름하에 재판 대상 안 되는 거로 봤던 걸 쪼개서 적어도 그 중에 기본관계라고 하는 영역은 재판 대상이 되는 거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 알아두고요. 원래 수정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3번. 오늘날의 특별 권력 관계 이론. 자, 간단해. 오늘날은 아까 이미 얘기했어. 오늘날은 과거 같은 뭐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되는 관계라는 건 이건 인정될 수 없어. 응?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개설에 어쩌고저쩌고 써놨지. 그래서 읽어봐봐. 그 세 줄 위에 그냥 읽고만 가자.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 하에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위 특별 권력관계라는 그런 개념 내지 관념은 인정될 수 없으며 과거에 얘기하던 종래의 특별 권력관계라는 영역에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된다. 응? 이게 통상. 다만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관계와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돼? 나라가 안 돌아가겠지? 그리고 특히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파업하면 되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공무원들 다 근로자예요. 노동자야. 노동자, 근로자. 왜 법적으로 근로자, 노동자의 개념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가 근로자, 이거로 노동자예요. 공무원도 자기 노동력 제공하고 임금 받아 생활하는 자잖아. 근로자잖아. 그러면 우리 헌법에 모든 근로자에게는 뭐가 보장돼? 소위 노동상권이라 해서 노동조합 만들 권리, 그지? 그리고 단체로 협상할 권리, 그지?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라서 뭐 파업하고 이를 요건 갖춰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 이런 게 보장이 돼, 일반 근로자들에게.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반 근로자하고 좀 다르게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법률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조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도 경찰, 소방공무원은 아예 노조도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노조 만들고 협상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죠. 그죠? 그것도 투쟁에서 얻어낸 거야. 옛날에 교사들도 노동조합 못 만들었어요. 그죠? 그것도 다 정부하고 싸워서 법률 제정해가지고 교사들도 노조 만들 수 있도록 인정되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전교조도 있고, 노조도 있고, 응? 한국교총도 있고. 그렇게 다 시대적으로 변천해 온 겁니다. 응?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들, 근로자긴 한데 일반 시민인 근로자하고 똑같이 다룰 수는 없다. 직무의 특성상. 그죠? 그럼 제한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 필요성이 있잖아. 또 군인, 헌법상 기본권, 야, 누구나 다, 여러분이나 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장이 되죠? 군인들 자유롭게 이동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허가 안 받으면 이탈할 수 없잖아. 그리고 복장도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 머리 스타일도 마음대로 못해. 이거 제한하잖아.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적군과 악으로 구별해야 되고, 그죠? 뭐 등등. 그리고 동일한 복장을 갖춰라. 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근데 과거 같으면 그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위원회는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해야 돼. 지금은 다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 그죠? 그런 점이 이제 과거 논리하고 달라진 거지. 그래서 읽어보자. 넷째 줄에. 다만 그 특별한 관계를 맺는 특별한 목적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국가 명령 강제는 일반 권력 관계에 상대적으로 법치 적용이 좀 완화될 수 있고, 또 뭐야? 폭넓은 재량권, 폭넓은 재량권, 법치 적용이 좀 완화될 수 있고, 이런 특성 인정하는 선이 오늘날의 논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거같이 법치가 전적으로 적용 안 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역시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 특수성을 존중하더라고. 그래서 쌍가로 2번 법치주의 적용된다 이거야. 적용돼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 1번 법률 유보 원칙 적용돼. 법률에 근거 있어야만 명령 강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의 근거에서만 가능해. 그 다음에 억울하면 뭐가 가능해? 억울하게 피해 입으면 소송 가능해. 사법심사. 공무원도 억울하면 다 소송할 수 있고 군인도 다 소송 가능해요. 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네 번째, 아무리 특별 권력 관계에서 그 특별한 목적 달성을 해서 명령 강제를 한다 해도 그것도 한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명령권, 징계권 행사의 한계, 또 당연히 법령과 일반 법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 그죠? 특히 또 세 번째, 이 성립된 게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에 성립됐다면 징계라는 벌은 쫓아내고 관계를 끊는 데 그쳐야 되지. 그죠?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공무원 근무관계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관계는 자발적 동의하에 성립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잘못했어. 조직 내 의무를 위반했어. 그럼 최고 징계는 뭐야? 파면이지. 신분 박탈하는 거야. 공무원도 신분 박탈해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금전적으로 뭐 퇴직연금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선에 뭐 형벌을 부과해서 뭐 징역사를 시키거나 이런 거는 징계권에
자기야. 응? 그렇죠. 물론 뭐 군인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영창에 보내거나 이건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둬서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동의의 성립은 쫓아내는 게 최대 징계다 하는 얘기죠. 그 정도 선. 자, 그러면 우리 판례를 보도록 하자. 1번은 시험에는 잘 안 쓰인 건데 첫째 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있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우리 헌법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예요. 모든 개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권리, 헌법 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도 자기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사람 만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야. 다만 이 교도소 수용자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처럼 완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도 그 목적 달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뭐로 제한이 돼야 돼? 국회가 정한 법률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만나는 걸 못하게 거부할 수도 있더라고. 법률이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될 때는 못 만나게 할 수 있어. 그죠? 그렇다면 교도소에 찾아온 사람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교도소장이 못 만나게 거부하려면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돼야 돼.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이럴 때는 만나게 하는 걸 거부할 수 있다. 만나는 걸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유에 해당이 돼야 그게 적법한 조치인 거지. 그지? 근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교도소장이 멋대로 못 만나게 하는 건 수용자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침해하는 게 되는 거지. 위헌적인 조치가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날의 논리야. 그죠? 그래서 뭐 외울 건 없습니다. 기본 논리를 이해하면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 1번 했죠? 그 다음에 3번 판례 공부하세요. 3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천시 시험 봐가지고 인천시 공무원이 됐어. 근데 여러분도 원하지도 않는데 어디로 발령내? 저기 강원도하고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공무원하고 여러분하고 인사이동을 시켜. 강원도 공무원을 인천시가 한 명 받고 여러분을 강원도로 보내. 여러분 원치도 않는데. 이런 걸 이제 시도를 임명권자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인사이동 시키는 걸 우리가 그를 인사교류 전출이라고 부릅니다. 응? 전출. 응? 꼭 외우진 않아도 돼.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보면은 자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근무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배우자가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거기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출을 신청한다고. 그쪽 시도로 그쪽으로 좀 인사 이동 시켜달라.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사정 저쪽 사정 다 따져서 이게 맞아 떨어져야 그게 된대. 그래서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쉽지는 않은 거지. 또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대기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3번 판례 보면 법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교류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시도로 막 이제 인사이동 전출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래. 법이 그렇게 정해놨대, 그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구청장이 공무원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청으로 인사이동 강제로 시키는 조치는 위법이래. 소송 냈다는 얘기 아니라 판결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 나왔지? 끝부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판례는 이제 뭐냐면 군대 조직의 특성이 있지. 응? 첫째 줄에 보면 군대 조직은 어떤 특성이 있대? 상명하복. 그죠? 상명하복이 강조된다 그러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군인의 복무 기타 병행생활 정신자력과 미처 갈려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널리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법률 유보 원칙을 철저하게 준守할 걸 요구하고 그 같은 요구를 안 따랐다고 바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응?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군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이게 넷째 줄 행정부의 널리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래. 응? 그런 특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 맨 밑에 줄 내려가면 자, 국회가 정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뭘 정해라 하고 권한을 줬나 봐. 응?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뭐뭐에 관해 정해라. 그럼 원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뭐뭐뭐뭐 대통령이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내려보내야 되거든. 뭐뭐뭐뭐 정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한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회가 정한 법률에서 다소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헌법에 어긋나는, 헌법에 보면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그것에 곧바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대 조직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는 달리 그런 걸 나타내는 판결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울 거 5번. 자, 우리 지역의 동장하고 구청장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청장이 동장을 일방적으로 잘랐어. 동장이 억울하다고 소송 냈는데 소송 가능한 거야? 옛날하고 달리 오늘은 어떻게 돼? 이거 거기 보면 이거 특별 권력 관계라고 말 나오죠?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돼도 당연히 위법하게 자기 이익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행정소송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장이 구청장을 상대로 자기 위법하게 잘랐다. 판결해달라. 소송하는 거 허용된다는 말이죠. 네. 자, 그리고요. 6번은 아까도 나왔었지. 농지 계량 조합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관계는 행정법상,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한다. 7번도 아까 나왔지.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전임 강사. 그 근무 관계는 공무원 근무 관계와 유사한 특별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 그 다음에 8번째. 국립대학교, 국립교대, 국립대학교 학생에 대해서 퇴학시키는 조치, 특별 권력 관계. 응?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당연히 다 특별 권력 관계도 위법하게 자기 권리나 이익 침해받았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응? 다 소송 받아준 사례들이에요, 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단지 이 국립대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교육적 재량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이유만으로 당연히 재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9번, 10번 비교를 해봅시다. 9번, 10번을 비교해보면 9번. 자, 교도소 수용자의 편지,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 자, 이거 잘 모르더라도 이 행위의 성격은 뭐래? 당연히 강제적인 행위죠. 권력적인 행위. 그런데 편지를 검열하는 거, 편지를 뜯어서 이 내용 보는 거, 이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사실행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격, 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서 뭐는 안 된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그런 조치는 된다는 거지. 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소송을 했어. 교도소 수용자가 교도소장이 내 편지 검열한 거는 위법이다. 무슨 소송에서? 행정소송, 이제 항고소송에서 이거 취소해달라. 내용적으로는 취소해달라 이런 거야. 응?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하더니 맞다. 교도소장이 편지 검열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한들 편지 받던 일이 없어지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취소 소송이. 그치? 편지 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잖아. 이래서 재판할 실익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자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격은 갖고 있어. 이 교도소의 편지 검열한 애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은 갖고 있는 행위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판결을 한들 판결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편지를 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교도장이 머릿속에 있잖아. 편지 본 내용. 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위 재판할 실익이 없다. 이걸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말로 표현해. 그러면 재판할 실익, 소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이 어떻게 돼? 소송이 들어와도 재판을 거부합니다. 필요가 없다. 재판할 실익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거야?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안 돼요. 소송을 먼저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소송을 통해 구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헌법재판소에 구제 판정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마지막 줄에 뭐야? 응?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하는 거 이외에는 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면 그거 먼저 하고 그 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된다든지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원칙을 보충성 원칙이라고 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안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말이 보충성 원칙이야. 근데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작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송을 제기해봐야 법원이 판결을 한들 승소 판결을 내려준들 편지 받던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응? 그 재판을 거부당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재판을 통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헌법재판소에다 곧바로 구제 판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게 10번이야. 10번에는 두 번째 조 교도소장이 서신 발송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렸죠? 그러면 이것도 성질이 뭐래?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행정소송 대상 돼, 안 돼? 소송 대상은 되지? 응? 그 다음에 소송 받아서 법원이 만약에 승소 판결 내리면 어떻게 돼? 편지 발송은 거부한 건 위법이다. 편지 발송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야. 그러면 판결에 따라 교도소장은 어떻게 해야 돼? 편지를 발송해줘야지? 그러면 소송을 통해 구제가 되는 거네?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 바로 들어가는 거 안 돼. 소송부터 해야 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 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하니까 법원에 행정소송 먼저 제기해야지. 구제 신청을 해야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고 구제 신청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논리 이해해요? 거기 이 결론을 정반대로 나오게 바꾼 그게 바로 소의 이익이에요. 소의 이익. 재판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응? 그거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심화학습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조금 건너뛰고 12번 아주 중요. 자, 12번, 13번 중요합니다. 자, 12번은 교도소장이 어떤 특정한 교도소 수용자 누군가 만나러 왔어. 그 사람 만날 때 교도관이 옆에 붙어 앉아서 뭐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다 녹음. 응? 녹음, 녹화 대상자로 지정하고 또 그 만날 때 교도관이 옆에서 앉아갖고 뭔 얘기 나누나 응? 감시하도록 이렇게 그 대상자로 지정한 조치는 교도소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뭐야? 공권력 행사로서 침해하는 조치라는 거야. 그러면 권력적인 조치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래. 응? 여기서는 이의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냐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12번 중요하고요. 자, 13번은 여러분 생각해보자. 여기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사관생도는 사관생도 신분일 때 결혼도 못하게 해놨어요. 학칙이. 결혼 못합니다. 자, 술도 못 먹게 해놨어요. 술 먹고 2번 걸리면 퇴학. 응?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상한생도가 있는데 이 사람 예전에 뭐가 술 한 번 먹고 걸린 전력이 있나 봐. 한 번 걸린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걸렸어. 근데 두 번째 걸렸는데 뭐 때문에 걸렸느냐. 예를 들어 좀 각색을 해보면 친구 생일들이야. 친구 생일이야. 그래서 사관학교 밖에 나와서 친구들 만나서 그냥 뭐 가볍게 한잔했어. 근데 누군가가 하여튼 뭐 고발을 했나 봐. 이 사관생도 사복 입었을 수도 있고 사관생도 복장을 입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두 번째 걸리니까 학칙에 따라서 퇴학을 시킨 거야. 야, 그런데 이거 뭐 사관생도가 청소년 미성년자도 아니야. 성년자. 술 먹고 무슨 난독을 비운 것도 아니고, 응? 무슨 사관생도로서의 친구를 명예를 시주시키는 그런 심각한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니야. 성인으로서 당연히 친구들 모임에서 그냥 가볍게 한 잔 분위기 맞추라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것조차도 걸리면 퇴학시키는 사유로 이거 시대가 어느 시대야 이거. 언제적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관생도가 뭘 걸고 넘어진 거야. 자기를 퇴학시킨 조치의 근거가 된 학칙이 이게 잘못됐다. 학칙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육군 상한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내용의 학칙이다. 이 학칙이 무효다. 학칙 규정이 무효니까 무효인 학칙 규정에 따라 자기를 퇴학시킨 거 역시 위법이다. 이긴 거야. 그래서 물론 사관생도 장교를 육성하는 대한민국 장교를 육성하는 국립대학에서 다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다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여러 가지 그 권리 제약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응?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술 먹고 주태를 부리고 뭐 싸움을 하고 뭐 이랬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벼운 음주한 것만으로도 횟수만 따져서 두 번 걸렸다는 이유로 퇴학. 이거는 기본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학칙 규정이다. 응? 그런 규정에 의해서 퇴학시킨 조치 위법. 소송 결과 이겼죠. 그래서 복직입니다. 응? 복직이지만 그만두고 안 다닙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들어가봐야 좋은 일 있겠어요? 그죠? 소송하느라고 몇 년 지났는데, 응? 늦게 들어가서 뭐 그 좋은 대우를 받을 일도 없고, 응? 네, 그만두죠. 응? 어쨌든 자기의 명예를 되찾았으면 됐다 이거지. 응? 그런 사건. 이거 13번도 시험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14번도 공부해야 돼. 14번 공부해야 돼요. 자, 셋째 줄 봐. 자, 군대는 아까 상명하복, 그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우리 전쟁 같은 거 났을 때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 그 자리에서 바로 상관이 그냥 사살할 수 있잖아. 그죠? 응? 자, 근데 셋째 줄.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상관의 지시가 명령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 있지? 군인도 재판 청구할 권리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에 불복종하게 한 수단으로서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를 그냥 이용만 한다든지 그런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재판 청구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니까. 응? 요 문장을 좀 주시하고요. 그렇게만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15번은 그냥 시험에는 글쎄, 15 이것도 무슨 군무원 시험인가 이런 데는 내는 거야. 일반 공무원 시험은 잘 안 내는데,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신병으로 이제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을 안 줘요. 응?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안 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 들어갔는데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해서 합법,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한 거야. 응? 지금도 안 줘. 응? 지금도 안 줘요. 신병 얼마 전부터 주나?
신병 때? 아니 훈련소에서 교육받을 때는 지금도 준다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제 신병 마치고 훈련소 마치고 공군 갔는데 그 한 달간 신병 교육받을 때는 안 줬어. 그때는 안 줬어. 지금 이제 4대 배치돼 가지고 갔는데 신병 거기 훈련소 있다가 4대 배치되기 전에 또 4주간 또 별도 교육을 또 받더라고. 그때는 또 줬어. 그때는 줬는데 그 신병 훈련소에 있을 때는 안 주더라고. 저 진주의 그 훈련소인데 그리고 이제 4대 가서는 뭐 매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주니까 지네 엄마하고 맨날 카톡으로 저저저 하더라고. 어?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 이 새끼. 나도 안 하지만. 근데 이제 또 뭐 한더라? 전번에 한번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과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저녁 때 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부대에서 실험 중인가 봐. 그래서 이제 아예 아침에 9시부터 일과 시간 때부터 준대. 그냥 시작 일과 시간 중에도 하루 종일 줘본대. 그래서 그거 실험을 했는데 다 좋다 그런데 뭐 저 부사관들도 괜찮다 그러고 다 효과가 좋다고 느끼나 봐. 그래서 그게 결과 분석을 해갖고 좋으면 그걸 확대시킬 예정인가 봐. 그러면 뭐 그게 이제 그치 군대에 이제 그런 그 비리를 많이 없앨 수 있지. 뻑하면 녹음되고 녹화될 건데 그죠? 그 좋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것도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도 문제야 또 그거 보완 유지. 그래서 휴대폰이 아마 이렇게 좀 자유로운 지금은 또 신병 때 주나 보다. 훈련소 기간에도. 어쨌든 판례는 예전에 신병 교육 훈련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 그때 못하고 딱 저거만 줬어. 우리 그 아들 때는 한 3개월 전인데 효전하라고 딱 이렇게 주말인가 언젠가 한번 이제 공중전화기 붙잡고 줄 서갖고 이제 집에도 한 번씩 전화하는 거 그거만 기회를 줬어. 또 우리 애들 엄마들 그렇잖아. 눈이 빠지게 기다려. 전화 다른 엄마들은 전화가 왔대는데 얘는 왜 전화를 안 하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2시 반부터 이제 오후 수업을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 1시간 정도 더 하는데 행정보관기의 특성하고 그 옆에 있는 행정보관기의 당사. 행정보관기의 특성은 별건 없어. 근데 그 행정보관기의 당사자라는 주제 있지? 거기는 꽤 고치 잘 나와. 그래서 거기까지 좀 짤막한 주제니까 거기까지 하고 또 기출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밥 먹고 2시 반에 오후 수업 합시다.